딕셔너리는 리스트나 배열과 마찬가지로 그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인데, 딕셔너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값을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즘 뭐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이 키 밸류 쌍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을 할 때 밸류만 값만 저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값이 무엇에 대한 것이라는 키 값을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무엇에 관한 값을 찾고 싶으면 뭐를 입력하면 되죠? 키 값을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밸류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하는 거하고 이전에 우리가 뭐 리스트나 이런 걸로 저장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스코어 리스트에 이렇게 4.5, 3.5, 3.0, 4.0이라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럼 이 리스트 중에서 어떤 이 점수가, 여기서 이제 학점이겠죠. 어떤 점수가 무슨 과목의 점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점수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0을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점수가 4.5라는 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4.5가 무슨 과목에 대한 점수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른 데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 뭐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리스트에 첫 번째 과목은 뭐 IT 컨설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뭐 DB고, 세 번째 과목은 MIS고, 네 번째 과목은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 리스트에 첫 번째가 4.5면 이게 무슨 과목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에 가가지고 첫 번째 클래스,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보면 IT 컨설팅. 그래서 IT 컨설팅이 내가 4.5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저장한 게 뭐냐 그러면 딕셔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여기 유인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클래스 스코어 딕셔너리는 IT 컨설팅은 4.5.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뭐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땡땡에서 4.5, DB는 3.5, MIS는 3.0, 프로그래밍은 4.0.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DB 과목의 성적이 얼마냐 그러면 클래스 스코어 리스트 DB 하면 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 값을 입력하면 뭘 찾아내는 거죠? 밸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MIS의 학점이 지난 학기 얼마였지? 그래서 MIS를 하면 3.0, 뭐 IT 컨설팅을 하면 4.5, 이렇게 값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배열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정렬할 때 이런 딕셔너리 형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밸류 값을 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있어서는 꼭 이 밸류가 요 값 한 개, 여기
D에서는 뭐 4.5, 3.5 이런 하나의 값만으로 value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value에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레이드 딕셔너리에서 학번은 어떤 학생들의 학번이 2016-001, 2017-002 이렇게 해서 학번이 뭐로 되는 거죠? 이게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중간 시험은 70점, 80점, 90점.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80점, 90점, 80점 이렇게 이제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누구 있는지 해서 학번을 쭉 해서 키를 학번으로 입력을 하면 그 학번에 대응하는 이 학생들의 학번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기말 성적이 어떻게 된가 알고 싶으면 키 값으로 기말을 입력을 하면 그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이전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냥 값만 입력한 것보다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유연하게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성적을 이렇게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 학생 수를 나타내는 엑셀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차원 이제 배열에서 행은 뭘 나타내냐면 과목명을 나타내고 IT 컨설팅 DBMI에서 열은 연도를 나타내고 그래서 IT 컨설팅을 2018년에는 23명이 수강했고 2019년에는 20명을 수강했고 2020년에는 뭐 30명을 수강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I에서는 뭐 각 다 60명을 수강했고 이런 연도를 수강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무슨 연도에 무슨 과목을 몇 명이 수강했느냐 하는 걸 검색해 보고 싶다는 거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행을 이제 포함하는 23, 20, 30 각각의 행을 포함하는 지금 여기에 보면 행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IT 컨설팅, DB, 그 다음에 MIS 프로그래밍 이렇게 행이 4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행을 나타내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또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대괄호를 만들고 이런 리스트를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어레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배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MP 어레이를 numpy에서 제공하는 MP 어레이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student size라는 매트릭스가 2차원 배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에 예를 들면 실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졌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사이즈의 타입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numpy의 n 디멘셔널 어레이다. 다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스튜던트 사이즈의 이런 그 배열에서 이런 배열에서 그 IT 컨설팅 과목을 2020년에 몇 명이 수강했느냐 는 걸 우리가 알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숫자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 사이즈라는 걸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배열로서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이 뭔지를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 학생의 자기 개인의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사용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게 4.5, 3.5, 3.0, 4.0이 무슨 성적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무슨 성적인지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클래스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은 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사이즈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나오는데 무슨 첫 번째 행이 무슨 과목을 뭘 나타내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첫 번째 열이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자기가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행렬이 2차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는 이런 값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행이 IT 컨설팅이고 첫 번째 열이 2018이다. 그러면 IT 컨설팅을 2018년도에 수강한 학생들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스튜던트 사이즈 해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값을 이렇게 인덱스로 줘가지고 그걸 해서 23명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그걸 인덱스가 나타내는 첫 번째 행이 뭐고 첫 번째 열이 뭐고 이걸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저장해서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사이즈 IT 컨설팅 2019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사이즈에서 인덱스로 01, 00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싶다고 그렇게 가정할 경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있어요. 연도라는 딕셔너리에 2018은 0, 2019라는 키의 값은 1 이렇게 해서 연도를 나타내는 딕셔너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과목을 나타내는 딕셔너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연도에 예를 들면 IT 컨설팅이라는 과목에 2019 그러니까 IT 컨설팅이라는 과목에 2019를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01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 있는 것처럼 IT 과목 이름에다 IT 컨설팅을 입력하고 연도에다 2019를 입력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스튜던트 사이즈에다가 코스는 IT 컨설팅이고 연도는 2019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코스가 IT 컨설팅이면 여기 딕셔너리에 가보면 그 코스 딕셔너리 가면 IT 컨설팅이라는 키 값에 대해서 밸류 값이 뭐죠? 0이죠. 그러면 요 코스 IT 컨설팅이라는 이 딕셔너리를 실행하면 여기서 밸류가 뭐가 검색돼 나옵니까? 밸류가 0이 검색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도 2019라는 이 딕셔너리를 가서 연도에 2019라는 키 값을 가지고 연도를 찾아내면 그 연도의 밸류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코스는 첫 번째 첨자는 0이고 두 번째 첨자는 1인 1을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배열을 검색하는 거하고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열을 검색하는 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요 위에 있는 스튜던트 사이즈 0, 1 이렇게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면 그 실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인덱스는 항상 0, 1, 2, 3, 4 이렇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 일련번호가 저장이 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컴퓨터가 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는 키 값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연도라든지 아니면 감옥명이라든지 이런 키 값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의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고 그다음에 검색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던트 사이즈의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 어떻게 나타내도 되죠? 잘 알겠지만 이렇게 콤마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사이즈 0, 1 이렇게 표시하나 스튜던트 사이즈 첫 번째 첨자는 0이고 두 번째 첨자는 1이다. 이렇게 표시하나 똑같은 데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렇게 첨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뭐 0이라든지 1이라든지 이렇게 첨자를 표시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 IT 컨설팅이나 2019 이런 키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라든지 뭐 리스트라든지 그런 데 있는 값을 우리가 검색해 보려고 그러면 이러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value로 바꾸어 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익숙한 키 값을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value를 검색해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배열이라든지 그 값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열이라든지 그 리스트라든지 이런 그 자료 구조는 굉장히 익숙한데 딕셔너리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데이터 구조에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딕셔너리라는 걸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해 두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